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편집성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편집성이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 이 피해의식이 피해를 입는다는 어떤 사고에서 정말 심각해지면 피해 망상으로 발달해가는 그런 심각한 과정들도 이야기를 했고요. 예민성, 굉장히 무엇인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날이 서 있고 감각을 훨씬 더 민감하게 해내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 함께 배웠고요. 또는 흑백 논리로 판단하는 어떤 순진성, 그리고 죄책감 이런 측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오늘부터 한 2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 이걸 함께 생각을 해보기로 해요. 편집성적인 성격을 완화시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편집적인 사고가 꼭히 이렇게 우리의 삶에 나쁜 영향만 끼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나쁜 일에 대해서 대비하게 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편집성 사고도 있어야 되겠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이 편집적인 사고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편집적인 성향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 자신이 굉장히 불행하게 돼요. 5 정도의 힘든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데 편집성이 느끼는 세상은 단지 5가 아니라 그것이 50이 되기도 하고 30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파국으로 가서 100이 되기도 하니까요. 세상에 고통이라는 게 없는 경우는 없지만은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고통을 훨씬 더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힘듦이 있는 것은 물론 주위 사람도 힘들어요. 주위 사람도. 그런데 나 자신 자체가 가장 힘들죠. 내가 내 사람들을 생각하고 내 주위에 있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대해서 안전하게 대하고 나를 따뜻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현실에서부터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지만 않다면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그들이 나에게 잘못하려고 하지 않는다. 일부러 나에게 피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훨씬 평안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편집성 성격을 완화시킨다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저는 지금까지 뭐 몇 시간에 걸쳐서 편집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더 와닿을 수 있게 설명을 할 것인가가 저에게는 되게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실은 이 설명들을 하나하나 들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 마음에 어느 방향에서 이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언제 이런 생각들이 드는지를 계속 살펴보시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한다면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가 이런 사람인 것들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 또는 성격의 문제, 어떤 병 이런 것에 치료에 있어서 인식을 한다는 것, 자각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다 중요해요. 어떤 측면에서든지 다 중요해요. 그런데 특히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인식이 되는 것, 자기의 어떤 반추가 되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 뭐 거의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시작되지 않으면은 일단 치료가 시작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편집적이야 이렇게 말할 거 없어요. 우리 안에도 있다고 했죠. 우리 안에도 화가 나거나 힘들 때가 되면
어떤 그런 결정적 계기에 우리 자신들이 이걸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이렇게 깊이 하다 보면 우리도 편집적인 속으로 완전히 갇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아,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실제의 어떤 상황보다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스스로 알아야 되겠죠. 내가 요만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요만큼 기울어져 있는지, 요만큼 기울어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생각을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부정적이고 되게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의도적으로 나에게 잘못했다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나의 지금 이런 추론은 실제와는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실제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어떤 경우에 이렇게 들어가고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지를 내 자신을 잘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보는 거 참 좋죠.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걸 보니 내가 참 힘들었구나. 내가 참 두려웠구나. 내가 정말 그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많이 났구나. 이런 거 참 좋아요. 내가 막 이렇게 내가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막 의심이 되고 나는 왜 그래? 막 이거보다도요. 이제 이렇게 되겠죠.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생각밖에 못해? 하든지 아니면 그놈들이 나쁜 놈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이제 양측으로 왔다 갔다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많이 두렵고 많이 불안하고 많이 화가 나기도 하게 했고 억울하기도 했구나. 이런 거예요. 내가 참 힘들었구나. 내가 참 불안했구나. 내가 참 억울했구나. 내가 참 화가 나기도 많이 났나 보다. 이렇게 자기를 막 그쪽으로 헤맬 때 그쪽으로 데려와서 이쪽으로 데려와서 내가 참 힘들고 어려웠구나. 두려웠구나. 근데 너가 그렇게 약하거나 당하거나 뭐 뒤통수를 맞을 만큼 그렇게 어린아이도 아니고 너도 너의 앞가림을 할 수 있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안심해. 그리고 너가 참 어려웠나 봐. 참 힘들었나 봐. 너가 참 화가 났었나 봐. 너가 참 억울했나 봐. 이렇게 자기를 조금 달래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제 이것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 늘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의 방향성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정말 편집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뭐 편집증 환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이쪽의 생각들이 올라올 때 내가 참 힘들구나.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항상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보고 듣고 지금 느끼는 것들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이게 내 생각이지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이게 내 생각, 내 느낌이지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이거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것들을 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요. 아, 이 사람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유감이 있어서 이토록 나를 괴롭힌다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편집증적인 일의 사고가 막 생각을 거듭해서 발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이런 성향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막 굴려서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막 커지고 깊어지는 거,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것 어쩔 수 없다고 한번 이제 해봐요.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확 굴러가고 나서 한숨을 돌릴 때, 이제 이때가 중요해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어떤 자극을 받아서 견딜 수 없을 만큼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때는 멈추기도 힘들고 화도 나고 막 어떻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폭풍처럼 훅 지나가고 나면 하고 한숨이 쉬어질 때가 있거든요. 좀 멈춰질 때. 그때 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만일에 지금 내가 굉장히 부정적인 쪽으로 추론을 했어. 이제
그런데 만일에 이것을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 이걸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제가 이렇게 편집적인 성향이 많으신 분들에게 이런 훈련을 조금씩 시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동적으로 부정적으로 막 하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 말을 하는 거기도 분명히 근거가 있거든요. 없진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것을 이제 묻거든요. 그렇다면은 좋다. 뭐 그거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이제는 가장 최대한 호의적으로 그 사람이 당신에게 이렇게 잘못할 마음이 하나도 없었고 그렇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최대한 호의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서 지금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이런 것들을 제가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겠지만은 굉장히 긍정적인 쪽으로도 억지로 여러분들이 해보는 거예요. 억지로 데려가서 그 사람이 이래서 자기 스스로 무슨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 되게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잖아.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지금 굉장히 마음속으로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수도 있지.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럴 경우에 늘 그런 실수를 해. 그 사람이 참 어리석게도 그래서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야. 그런데 속으로는 되게 후회하고 마음속으로는 이걸 어떻게 만회하지 하고 되게 두려워하고 나한테 미안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시 최대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양극단, 이쪽 극단과 이쪽 극단을 좀 왔다 갔다 하면 참 신기하게도요. 이런 되게 편집적인 그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좀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권합니다. 뭐 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한 비극적인 어떤 파멸적인 파국적인 걱정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러다가 우리 애는 어떻게 되지? 막 그러다가 뭐 감옥에 가는 거 아닌가? 바보 되는 거 아닌가? 뭐 취직도 못하고 이렇게 막 가면 엄마들이 너무너무 막 괴로워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 말고 이쪽 얘가 진짜 잘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시 상상을 해보면 신기하게도 뇌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중심을 잡아가고 좀 더 이렇게 정상화되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일단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영상을 이렇게 보신다는 거는 여러분은 치료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렇게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함께 들어주시고 함께 생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너무 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의 연습들 해보시고 자신을 자세히 관찰하셔서 어떤 것이든 내 마음에 감옥을 만들지 말고 감옥의 빗장을 풀어서 자유로운 삶 그리고 내 평화로운 삶, 행복한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해보죠.